자, 이번 영상도 변리사님 모시고 오늘은 이제 특허 얘기가 아니라 상표권 등록하는 거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특허랑 상표 등록이랑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예, 뭐 일단 제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특허권, 뭐 상표권, 디자인권, 뭐 실용실험권 이렇게 얘기는 일단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산업재산권이라는 네. 그런 권리 안에 네. 그렇게 네 가지의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특허권, 어떤 뭐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허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브랜드, 로고 이런 이름을 좀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걸 정말 다 떠나서 상표권은 정말 그 출생신고와 다름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이제 사례를 공유를 해 드릴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상표권 등록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 등기, 그렇죠. 뭐 소재지 어디로 해야 되는지, 뭐 주주명부, 뭐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네네. 상표권 등록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커지죠. 그렇죠. 본인도 네네. 그냥 한번 사업 해볼까라고 했다가 사업이 좀 의도하지 않게 너무 잘 돼버리는 그런 네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네. 이제 내가 상표권 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그때 검토를 해보면 이제 누군가 받아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사업 계속 열심히 하다가 경고장 같은 걸 받아서 네. 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사업은 분명 먼저 했는데 네네. 상표권은 제3자가 늦게 했지만 네. 역으로 내용 증명이 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렇게 뒤에서 논의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이거 안 해놨다가 자기 브랜드 뺏겨버리는 사례들이 꽤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럼 특허랑 이게 뭐 상표 등록이랑 어떻게 난이도를 좀 그냥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자면 특허가 조금 더 어렵다고. 그렇죠. 특허는 일단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함을 전제로 해서 그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명세서 이제 글로 풀어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깊이나 난이도는 특허가 더 있고요. 상표는 그냥 어쨌든 업체에서 이미 다 정해 놓은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상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이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라는 로고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로고를 걸고 뭐 카페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뭐 자동차 판매를 할 것인지 이런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만 주시면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상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당연히 특허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표를 등록하면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일단은 특허청에 똑같이 하는. 맞습니다. 특허청에 접수를 하시는 거고 이제는 전자 등록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뭐 특허청에 방문 안 하시고 당연히 그 컴퓨터를 통해서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능한데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뢰하지 않고 그 내가 내 사업 할 건데 직접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등록받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떤 지정 상품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전문가인 변리사와 꼭 논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아니 SNS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광고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상표 등록 뭐 되게 저렴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데다 맡기는 거는. 그래서 근데 아마 그런 광고를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도 뭐 좀 그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적어도 광고한 업체는 그래도 아마 특허 사무소일 거고요. 당연히 변리사가 아닌 분들이 하면 그건 좀 변리사법에 좀 위배되는 게 있어 문제가 되실 거고. 워낙에 싸게 올리니까. 근데 그게 그 뭐 숫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되시는 게 그 각종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안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클릭하고 실제 견적 받으면 뭐 이거 별도다 저거 별도다 해서 금액이 이제 차 살 때도 옵션 붙이면 엄청 많아지는 비슷한. 그래도 차는 옵션가가 본래 처음 얘기한 것보다는 적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커지죠 이제. 옵션이 더 비싸. 부르는 값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견적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상표 등록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호 등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등록도 아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등기소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뭐 상호 등록을 안 하긴 했지만 등기소에서 이제 상호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선별하는 거는 동일 지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정도로만 살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 등록이 됐다고 해서 뭐 상표 어떤 침해 이슈가 없냐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뭐 서울 지역의 상호가 뭐 이제 유일해서 받았다고 이제 치더라도 뭐 제주도, 뭐 부산 이런데 동일 상호명이 또 거기서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호 등록보다는 저희가 이제 상표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표권은 이제 전국 범위인 거죠. 그렇죠. 지역적 범위가 전국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상호 등록이라는 거는 우리 법인 설립 명이죠. 맞습니다. 법인명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역만 넘어가면 동일한 것들 막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뭐 어느 회사는 지역별로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표 등록까지 좀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후반부에서 예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상표권 사례는 뭐 너무나 많아서 일단 뭐 가장 좀 최근 대표적인 게 이제 덥죽 사례고요. 그 뭐 백종원 씨의 그 골목식당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아,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송을 탄 거잖아요. 그렇죠. 탔으니까 이제 그런 상표 등록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게 언론, 매일매일 뉴스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TV를 보면서 좀 그러니까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죠.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던 상표가 갑자기 언론을 타게 됐을 때 이게 되게 저명해지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된 거를 본인이 빠르게 포착하고 빠르게 이제 그 상표 등록을 본인이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제3자가 그 방송을 보고 싹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방송 나온 다음 날인가 아마 접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포항의 그 이제 덥죽 그게 아무튼 뭐 덮밥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여기 나름대로 덮죽이라는 이런 신메뉴를 만드는 거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권리를 미리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안 해놓으면 이런 여지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 뭐 원조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이제 그 단어를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또 이슈가 돼서 특허청에서는 아무튼 요거에 대한 등록을 또 이렇게 좀 여러 다른 이유로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실제로는 상대방의 등록을 받아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출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H.O.T. 저희 뭐 아이돌의 뭔가 거의 원조격인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이런 벌써 세대 차이가. 그래서 뭐 H.O.T.가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이제 접었죠. 2001년도 그렇게 접었던 걸로 알고 있고. 벌써 20년. 그래서 이제 한 거의 17년 만인 2018년도에 이제 잠실 저기서 뭐 콘서트 한다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H.O.T.라는 그 단어를 걸지 못하고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뭐 누가? 그쵸. 전 어떤 뭐 기획사, 전 소속사의 대표가 상표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17년 만에 이제 콘서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뭐 공연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권리 행사를 해서 결국 H.O.T.가 이게 아무튼 뭐의 약자더라고요. 그걸 풀어쓴 그런 플레임으로 결국은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뭐 뒤에가 뭐 티네이저 뭐 이건데. 그렇죠, 맞아요. H.O.T. 세대. 그다음에 또 다른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또 요즘에 아무튼 이게 사례들이 뭔가 유명세를 탄 부분이다 보니까 연예인들 다 빠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유튜버들. 그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채널명 이런 것들도 사실 상표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도 사실 저희 딸이 있다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뭐 캐리 언니라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명하죠. 아시죠? 애기들 좋아하는. 장난감 리뷰도 하고 거기 이제 어떤 키즈 카페 리뷰도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워낙에 좀 못 데려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원래 캐리 그 이제 상표를 이제 기획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뽀뽀뽀 같은 경우도 뭐 뽀미 언니가 막
1세대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캐리 언니도 지금은 아마 3세대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1세대 언니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채널을 버리고 상표권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금은 이제 지니라고 해서 그것도 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그 채널명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유명 유튜버들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네네. 자기 거를 못 쓰게 되는. 이게 딱 그 케이스입니다. 캐리 언니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어 같은 거는 상표 등록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단어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보셔서 나는 뭐 일반 명사에서 안 될 거야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단적인 예로 애플 그거 상표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애플은 뭐 사과가 영어로 하면 애플인데 그러니까 일반 명사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는 워낙에 주지저명한 회사가 돼서 물론 예외도 있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그 단어가 그 회사가 영위하는 업과의 관련성도 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이분이 과일 장사, 특히 뭐 사과를 유통하는 업자였다면 당연히 이 상표 무조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사과업자들이 사과란 말을 써야 되는데 독점해버리면 나 뭐뭐 팔아요 이래야 되니까. 근데 사과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요.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표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명사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명사 하는 분들 뭐 커피 장사인데 커피 뭐 케이크 파는데 케이크 이런 식으로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유튜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길동이라 그러면 그냥 의뢰에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홍길동 TV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상표 등록을 해버려. 그러니까 아무도 홍길동이라는 걸 못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또 유명인이나 이런 건 또 예외가 있긴 해요. 그거는 좀 약간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어쨌든 저희가 지정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으로서 그런 또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유튜버들 그 꼭 이제 본인의 채널에 대해서 처음부터 등록될 만한 아예 이름을 만들어서 꼭 상표 등록하고 상표 등록을 아예 해놓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너무나 유명해진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 유명해졌기 때문에 누군가 브로커들이 다 해놓습니다. 좀 유명해질라 그러면 해야 되겠네. 아니 시작하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뭐 이게 이름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늦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진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만큼 당연한 절차로 그와 동시에 하라고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랑 동시에 준하는 절차로 동시에 진행해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보고 계실 건데 저희가 경영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 본인의 회사 상표 등록 해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안 하신다는 거는 출산하고 출생 신고 정말 안 하는 적입니다. 정말. 본인 회사 이름 그걸 상표 등록을 하셔라. 그냥 누구나 갖다 써도 된다라는 거를 외부에 공표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안 하신 분들이 엄청 너무 많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대부분 제가 전화 받는 케이스들은 안 해놨는데 지금 하려니까 문제예요. 그 누가 경고증 보냈어요. 이런 거예요. 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냈는데 상표 등록 좀 할게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이걸 해서 뭔가 큰 이득이 생긴다기보다는 피해를 안 입게 그냥 내 사업 온전히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 되게 사실 내 매출행위 외에 다른 업무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바쁘시잖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SNS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만 원에 이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특허 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의뢰를 하면 대략적인 어바웃하게 한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의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뭐 저 기간이요? 아니면 기간적인 이게 비용이라든가 뭐 이게 등록되는 것까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상표도 우선 심사랑 이제 저기 일반 심사 그 두 가지 트랙이 좀 있고요. 일반 심사는 그냥 신청해 놓고 그냥 기다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심사관이 이렇게 의견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이런 이유로 내줄 수 없다. 근데 그걸 또 저희가 반박하면서 가는 절차인데 뭐 1년 전후 정도 시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선 심사는 좀 이제 급행료를 좀 더 내고 신속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이것도 기간이 그래도 꽤 걸리네요. 네, 그렇죠. 뭐 바로 낸다 그래서 뭐
뭐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특허랑 디자인하고 다르게 예. 상표는 심사관이 예. 일단 나는 이 정도면 내주면 되겠어라고 하면 네. 출원 공고 결정을 하는데 네. 그 공고라는 게 말 그대로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내부에. 그러면 이제 제3자가 보고 이의 신청을 또 걸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아. 의무적으로 2개월 네네네. 주게끔 돼 있어서 아. 다른 절차 플러스 2개월이 되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약간 길어진다는 느낌이. 예. 비용은 뭐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대표님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네. 이제 들어가는 각종 관람료나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러프하게 뭐 일반 심사기 같은 네. 경우는 뭐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00만 원 언더로. 네, 근데 우선 심사하시면 뭐 한 80에서 100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빨 우선 심사로 하더라도 뭐 일단 100만 원 맥시멈. 100만 그렇죠. 원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혹시 뭐 다른 또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대표님들한테. 예, 일단은 진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아마 뭐 나는 좀 그쵸, 다를 해야 거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B2C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B2C는 고객을 상대로 하시는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네네네. 온라인 쇼핑몰도 하시고 키워드 광고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고 네. 예, B2B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B2B라고 해서 뭐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브랜드들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상표 안에 그 회사의 어떤 피와 땀, 업력, 네. 예, 명성이 묻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하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듯이. 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그거보다 좀 먼저라고. 꼭 하셔라. 사업을 한다고 하면 네네. 상표권 등록이 사실 1번이 돼야 되는 게 네네. 맞는 거죠. 네. 예. 또 뭐 상담이나 혹시 뭐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네. 밑에다가 또 이렇게 상담 신청 남겨둘 테니까 연락 주시면 또 변리사님이 친절하게 또 유튜브 보고 연락하시면은 또 더 친절하게 이렇게 네, 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